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단 하루 만에 7조 달러가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돈으로 1경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예산 15배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금 가격은 온스당 116달러에서 99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40%입니다. 금 가격은 5,595달러에서 4,895달러로 무너졌습니다. 마이너스 15%입니다. 43년 만에 최악의 폭락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휴대폰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빨간색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거든요. SNS는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끝났다. 다 날렸다. 이제 어떡하지? 금시대 끝났다. 은은 죽었다. 이런 절규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십억을 투자한 사람들이 수억을 잃었습니다. 수억을 투자한 사람들이 수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수천만 원을 넣은 사람들이 수백만 원만 남았습니다. 노후 자금이 반토막 났습니다. 자녀 학비가 증발했습니다. 집 마련 자금이 사라졌습니다. 더 끔찍한 건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50배 레버리지로 투자한 사람들은 원금이 완전히 날아갔을 뿐만 아니라 빚까지 졌습니다. 마진콜이 터졌거든요. 5천만 원 투자했다가 1,500만 원 빚진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패닉셀이 쏟아졌습니다. 116달러에 샀던 은을 99달러에 던졌습니다. 5,500달러에 샀던 금을 4,800달러에 팔아치웠습니다. 손해를 확정한 겁니다.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단순한 시장 조정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계획한 일일까요? 대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개미 털기입니다. 역사상 수없이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개미 털기가 끝나면 은 가격은 지금보다 20배 더 오를 겁니다. 지금 100달러니까 2,000달러 간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미쳤다고요? 천천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두 부류로 나뉠 겁니다. 진실을 알고 부자가 될 사람과 진실을 무시하고 가난해질 사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영상을 중간에 끄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생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먼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보십시오. 1월 28일 수요일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은 가격은 온스당 116달러 6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1980년 이후 최고가였습니다. 금 가격은 5,59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유튜브에는 은 200달러 간다, 금 10,000달러 시대, 이런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도 강세를 예측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금값이 6,000달러 간다고 했습니다. 시티은행은 은값이 150달러 간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낙관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인 1월 30일 금요일,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폭포수처럼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은 가격이 1분 만에 2달러 떨어졌습니다. 5분 만에 5달러 떨어졌습니다. 10분 만에 10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뉴스 떴어? 채팅창이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빨간색 숫자들만 계속 내려갔습니다. 1시간 만에 은 가격은 1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이 붕괴된 겁니다. 그러자 알고리즘 매매가 작동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눈사태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중에 은 가격은 9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1달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퍼센트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8%입니다. 금도 5,1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마이너스 10%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진콜이 터진 겁니다. 증거금을 추가로 입금하라는 통보였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강제로 청산됐습니다. 이게 또 다른 매도 물량을 만들어냈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이 청산되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청산되고,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장 마감 무렵 은 가격은 99달러 71센트로 내려앉았습니다. 금 가격은 4,895달러였습니다. 하루 만에 은은 16달러 61센트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40%입니다. 금은 700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마이너스 15%입니다. 전 세계 금과 은 시장에서 7조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116달러의 은을 산 사람들은
하루 만에 40% 손해를 봤습니다. 1,000만 원 투자했으면 400만 원 날린 겁니다. 억대 투자자들은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10억대 투자자들은 억 단위로 손실을 봤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고점에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1월 28일 수요일에 116달러 주고 은을 샀는데 사흘 만에 99달러가 된 겁니다. 마이너스 15%입니다. 1,000만 원이 850만 원이 됐습니다. 억대 자산이 8,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 팔아야 하나? 더 떨어지면 어쩌지? 원금이라도 건져야 하나? 공포가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팔았습니다. 90달러대에 손절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조정이 아닙니다. 이건 개미 털기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걱정 안 되십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과 은 가격이 오르거든요. 달러로 표시되는 금과 은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값이 11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금값은 5,800달러를 넘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월 29일 목요일 베센트 재무장관이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강달러 정책을 유지합니다. 트럼프 말을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대통령과 재무장관의 말이 정반대였습니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같은 날,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케빈 워시는 누구입니까? 양적 긴축의 신봉자입니다.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하겠다는 사람입니다. 돈을 회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과 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 두 가지 뉴스가 나오자 월가가 움직였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엄청난 매도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수백만 온스의 은과 금이 팔렸습니다. 현물 시장이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였습니다. 종이로 거래하는 시장이죠. 종이 시장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면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러면 현물 시장도 따라서 떨어집니다. 이게 월가의 전략입니다. 종이로 시장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매매가 작동했습니다.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파는 프로그램들이 돌아갑니다. 컴퓨터가 감정 없이 매도 주문을 냅니다. 눈사태처럼 매도세가 쏟아집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연쇄 청산됐습니다. 50배 레버리지로 투자한 사람들은 가격이 2%만 떨어져도 원금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마진콜을 받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강제로 팔립니다. 이게 또 다른 매도 물량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개미털기의 메커니즘입니다. 첫째, 뉴스로 시장을 흔듭니다. 둘째, 선물 시장에서 대량 매도합니다. 셋째, 알고리즘 매매를 작동시킵니다. 넷째, 레버리지 투자자들을 청산시킵니다. 다섯째, 개미들이 공포에 빠져서 팔게 만듭니다. 여섯째, 싸진 가격에 다시 삽니다. 이게 큰 손들의 전략입니다. 일부러 폭락을 만들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싸게 사 모으는 겁니다. 나중에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법니다.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금과 은은 항상 이렇게 폭락했다가 다시 올랐거든요. 1974년을 보십시오. 당시 금값은 온스당 35달러에서 195달러로 올랐습니다. 5배가 넘게 뛴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금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런데 그해 3월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금값이 47% 떨어졌습니다. 195달러에서 103달러로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끝났다. 금은 죽었다. SNS가 있었다면 이런 말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103달러, 110달러, 120달러의 금을 팔아치웠습니다. 손해를 확정하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더 떨어질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7년 후인 1980년, 금값은 온스당 85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974년, 바닥 가격인 103달러에서 8배가 오른 겁니다. 103달러에 판 사람들은 850달러를 보며 가슴을 쳤을 겁니다. 100만원어치 팔았으면 800만원을 놓친 겁니다. 1000만원어치 팔았으면 8천만원을 날린 겁니다. 억대로 팔았으면 억 단위 손실입니다. 은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1974년에 은값이 온스당 6달러에서 2달러로 떨어졌습니다. 70%가 증발했습니다. 1000만 원이 300만 원이 된 겁니다.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는 5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바닥인 2달러에서 25배가 오른 겁니다. 2달러에 산 사람들은 50달러에 팔았습니다. 1,000만 원이 2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인생 역전입니다. 2008년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죠. 세계 금융위기였습니다. 은값이 온스당 21달러에서 8달러로 떨어졌습니다. 60% 폭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세상이 망한다. 금융 시스템이 붕괴한다.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은을 8달러, 9달러, 10달러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3년 후인 2011년 은값은 5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바닥인 8달러에서 6배가 오른 겁니다. 8달러에 판 사람들은 50달러를 보며 머리를 쥐어뜯었을 겁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급등 다음에는 항상 급락이 옵니다. 40%, 50%, 60%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급락 다음에는 더 큰 급등이 옵니다. 8배, 10배, 25배씩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금과 은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종이가 아니라 금속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는 있어도 금과 은을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공급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오릅니다. 1971년에 금값은 온스당 35달러였습니다. 지금은 5,000달러 근처입니다. 55년 만에 143배 올랐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금 시장은 약 13조 달러입니다. 애플 한 회사 시가총액이 3조 달러입니다. 금 시장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은 시장은 더 작습니다. 약 1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테슬라 시가총액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만 들어와도 가격이 폭등하고 조금만 빠져나가도 폭락합니다. 요요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큰 손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폭락을 만듭니다. 뉴스를 이용해서 시장을 흔듭니다. 개미들을 공포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헐값에 팝니다. 그걸 큰 손들이 주워 담습니다. 나중에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법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90달러대의 은을 팔면 누가 살까요? 큰 손들이 삽니다. 여러분이 4,000달러대의 금을 팔면 누가 살까요? 중앙은행들이 삽니다. 실제로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 24개월 동안 금을 1,000톤 이상 샀습니다. 매달 90톤씩 삽니다.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꾸준히 삽니다. 왜일까요?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폴란드, 터키, 인도 이런 나라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Sell America입니다. 미국 국채를 팔고 금과 은을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달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빚이 너무 많습니다. GDP 대비 120%입니다. 36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5경 원입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돈을 찍어낼 겁니다. 달러를 더 발행해서 빚을 갚을 겁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그러면 금과 은 가격이 오릅니다. 중국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자산을 팔고 금과 은을 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은의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왜 은이 중요할까요? 단순히 반짝거리는 금속 아닙니까? 아닙니다. 은은 인류 문명의 핵심 자원입니다. 첫째, 은은 전기 전도성이 가장 뛰어난 금속입니다. 금보다 낫습니다. 구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에 은이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자동차 모두 은이 필요합니다. 둘째, 은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입니다. 태양광 패널 한 장당 은이 약 20g 들어갑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태양광 패널을 미친 듯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은 수요가 폭발하는 겁니다. 셋째, 은은 배터리에도 들어갑니다.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데 은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은 수요가 늘어납니다. 넷째, 은은 의료용으로도 쓰입니다. 은은 살균 효과가 뛰어납니다. 상처 치료제, 의료기기, 이런데 은이 들어갑니다. 다섯째, 은은 화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은으로 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은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가 다양한데 문제는 공급입니다. 은은 채굴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1년에 약 25,000톤 정도 캡니다. 그런데 수요는 3만 톤이 넘습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5,000톤 많습니다. 차이는 어떻게 메웁니까? 재활용으로 메웁니다. 하지만 재활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자제품에 들어간 은은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양이 너무 적어서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은 계속 부족해집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2015년과 2017년에 국부 펀드에 은을 편입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러시아가 왜 이랬을까요? 은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 겁니다.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입니다. 인공지능, 전기차, 태양광 모두 은이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은을 사기 시작하면 중국과 인도도 따라올 겁니다. 중국은 이미 금을 엄청나게 사모으고 있습니다. 은도 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렇다면 은이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20배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20배라는 숫자가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전혀 황당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1970년에 은값은 온스당 1달러 50센트였습니다. 10년 후인 1980년에는 50달러였습니다. 33배 올랐습니다. 100만 원이 3,300만 원 된 겁니다. 2000년에 은값은 온스당 4달러였습니다. 11년 후인 2011년에는 50달러였습니다. 12배 올랐습니다. 1000만 원이 1억 2천만 원 된 겁니다. 패턴이 보이죠? 은은 10년 정도 주기로 10배에서 30배씩 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0년의 은값은 온스당 12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00달러 근처입니다. 8배 올랐습니다. 과거 패턴대로라면 아직 더 갈 여력이 있습니다. 10배에서 30배 가야 하는데 아직 8배밖에 안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갈까요? 보수적으로 잡으면 200달러입니다. 지금 100달러니까 2배 더 오르는 겁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300달러입니다. 3배 더 오르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500달러도 가능합니다. 5배 더 오르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은값이 150달러까지 간다고 예측했습니다. 시티은행은 200달러라고 했습니다. JP모건도 120달러는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더 높게 봅니다. 왜냐면 이번 상황은 과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미국 빚이 역대 최고입니다. GDP 대비 120%입니다. 1970년대에는 30%였습니다. 빚이 4배 늘었습니다. 빚이 많으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찍어내면 금과 은 가격이 오릅니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먹겠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겠다, 이란과 싸우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위험이 커지면 안전자산인 금과 은으로 돈이 몰립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겁니다. 트럼프가 돈을 미친 듯이 뿌리고 있습니다. 신생아 한 명당 1,000달러를 줍니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구에 2,000달러를 줍니다. 국방비를 50% 올립니다. 이렇게 돈을 쓰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넷째, 기술 발전으로 은 수요가 폭발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서버가 수천 대 들어갑니다. 서버 한 대당 은이 10g씩 들어갑니다. 이런 요인들을 종합하면 은값이 200달러는 무난히 갑니다. 300달러도 갈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500달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20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폐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빚이 너무 많아서 언젠가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과 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1970년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닉슨이 근본 이자를 폐지하면서 달러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금값이 35달러에서 850달러로 뛰었습니다. 24배 오른 겁니다. 은값은 1달러 50센트에서 50달러로 뛰었습니다. 33배 올랐습니다. 지금 상황도 비슷합니다. 달러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달러 대신 자국 화폐로 거래하려고 합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화폐를 만들려고도 합니다.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 금과 은은 폭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값이 지금 1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20배입니다. 100만 원이 2천만 원 됩니다. 1000만 원이 2억 원 됩니다. 억대 투자는 20억이 됩니다.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전혀 황당하지 않습니다. 1970년대에 33배 올랐습니다. 20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첫째, 공포에 팔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패닉에 빠져서 파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100달러에 팔고 200달러 될 때 가슴을 치는 겁니다. 최악의 실수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1974년에 103달러에 판 사람들, 2008년에 8달러에 판 사람들, 다들 후회했습니다.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팔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는 수십 배로 올랐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40% 폭락을 보면
무섭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이게 개미털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큰 손들이 여러분을 털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팔면 그들이 삽니다. 전략 둘째. 지금 단계적으로 사십시오. 폭락은 기회입니다. 비싸서 못 샀던 분들은 지금 사면 됩니다. 116달러에는 비싸서 못 샀습니다. 지금 100달러입니다. 16달러 싸졌습니다. 기회가 온 겁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사면 안 됩니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90달러까지 갈 수도 있고 80달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100달러에 200만 원어치 삽니다. 95달러 되면 200만 원어치 더 삽니다. 90달러 되면 200만 원어치 더 삽니다. 85달러 되면 200만 원어치 더 삽니다. 80달러 되면 마지막 200만 원어치 삽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 단가가 90달러가 됩니다. 나중에 200달러 되면 2배 넘게 벌게 됩니다.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전략 셋째.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투자는 단타가 아닙니다. 최소 3년, 길게는 10년을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내일 오를지 모레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확실히 오릅니다. 1970년에 은을 산 사람들은 10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폭락도 있었고 횡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33배가 됐습니다. 2000년에 은을 산 사람들도 11년 기다렸습니다. 11년 후에는 12배가 됐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레버리지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빚내서 투자하면 마진콜 맞고 패가 망신합니다.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십시오. 둘째, 생활비까지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유 자금으로만 하십시오. 당장 필요한 돈을 넣으면 폭락할 때 견디지 못하고 팝니다. 3년에서 10년간 안 쓸 돈으로 투자하십시오. 셋째, 분산 투자하십시오. 은만 사지 말고 금도 사십시오. 금은 은보다 안정적입니다. 금 70%, 은 30% 정도가 적당합니다. 넷째, 실물로 보유하십시오. ETF나 선물은 위험합니다. 금융회사가 망하면 휴지 조각이 됩니다. 실제 은괴나 은화를 사서 금고에 보관하십시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개미털기입니다. 큰 손들이 뉴스를 이용해서 가격을 폭락시켰습니다. 레버리지 쓴 개미들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싸게 사 모으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말합니다. 1974년, 1980년, 2008년 모두 똑같았습니다. 폭락 후에는 항상 더 큰 상승이 왔습니다. 은의 진짜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필요합니다. 중앙은행들은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폭발합니다. 은값은 지금부터 최소 200달러는 갑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300달러, 극단적으로는 2000달러도 가능합니다. 지금 100달러니까 20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공포에 굴복해서 100달러에 팔 건가요? 아니면 인내심을 갖고 200달러, 300달러를 기다릴 건가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큰 손들은 은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90달러대에서 사 모으고 있습니다. 나중에 200달러, 300달러에 팔 겁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공포에 파는 사람은 진다는 걸, 인내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걸.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지는 쪽입니까? 이기는 쪽입니까? 선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은은 반드시 다시 오릅니다. 200달러는 기본이고 300달러도 갑니다. 길게 보면 2000달러도 가능합니다. 20배입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폭락은 축복입니다.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움직이십시오. 당신의 평생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